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부터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첫 번째 이제 본강의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하면서 이제 개략적인 키워드 정리를 좀 했었잖아요.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입니다. 좀 생소할 거예요. 용어들이 좀 생소할 건데 오늘 잘 좀 친숙해지면은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굉장히 많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총칙 부분에 이제 내용이나 이런 어떤 용어들이 압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요게 이제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목차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거기에 많이 이제 익숙해져야겠죠. 자, 개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 항상 법전을 보면은요, 어떤 법률에는 그 목적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1조에서는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 일단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거죠. 요 정도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은 용어의 정의에서 굉장히 많이 냅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요게 이제 압축돼 있어요.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 여기에 축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권자는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에요. 일단 두 가지를 좀 구별해 두시고, 수급권자는 참고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급여 있죠. 급여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공부하게 된 급여별로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규정하고 있고요. 이 급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익숙해지셔야 돼요. 급여는 생계급여. 자, 그 다음에 주거급여. 의료급여. 제가 이거를 왜 계속 강조드리냐면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게 이겁니다. 결국은 급여들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될 건데, 요게 이제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 자, 그 다음에 해산급여 있죠. 해산. 분만이나 뭐 조산 이럴 때 이제 보호 조치하는 해산급여. 그 다음에 장례 지원하는 게 여기 장제급여입니다. 장제급여. 그 다음에 자활급여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익숙해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7개 나오고 있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러한 이제 급여들이 있고 급여의 종류가 있고요. 이 수급권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 급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 파트에서 규정을 해줍니다. 규정을 해줘요. 수급자는 뭐다? 이 급여를 이제 받는 사람을 수급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급품.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뭐 교육급여에서 뭐 학용품을 지급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물품이잖아요. 보장기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 우리가 고용보험법령 할 때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주로 여기서는 어떤 주체가 나오게 되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오고, 요 파트에서는 거의 이제 90% 이상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혹 또 교육부 장관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양 의무자가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그러니까 직계혈족은 부모님이나 자녀가 될 거고 그 배우자는 이제 뭐 며느리나 사위 이렇게 되겠죠. 다만 사망한 일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자, 최저 보장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을 말한다. 최저 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 개별 가구,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로서 이제 수급자하고 수급권자 구별하실 수 있죠.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수급권자하고 수급자가 대체로 일치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수급자가 되는 거니까. 자,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제가 읽는 거는 그냥 눈으로 쭉 따라오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개별 가구는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 그러니까 개인별 주민등록표 이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민등록 초본을 얘기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민등록 등본 약칭해서 그걸 얘기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약칭해서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세대별 주민등록표예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기억 방금 얘기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자, 기억에 해당한 사람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을 포함하고, 자, 기억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이런 게 이제 개별 가구입니다.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 가구에서 제외합니다.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 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요거는 개별 가구에서 제외합니다. 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장시설이 나왔는데, 보장시설은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뒤에서 공부하긴 하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적어둘게요. 이거 우리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시설들 있죠.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다음 노숙인들 있죠. 노숙인 복지시설들. 자, 이게 이제 보장시설입니다. 대표적인. 소득 인정액. 자, 보장기간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지금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이 말이 이제 계속 되풀이 됩니다. 자, 차상위 계층이 있죠. 요거는 좀 체크를 해둘게요. 차상위 계층. 개념 정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급권자 14조의 2는 참고로 급여의 특례라 그래갖고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급여의 특례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고,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요걸 체크하시면 돼요. 뭘 체크하시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소득을 일렬로, 소득을 버는 사람들을 일렬로 줄을 세워놨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5명 있다라고 한다면 1, 2, 3, 4, 5,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이에요. 딱 중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기준 중위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기준 중위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분의 50 이하인 거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 계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기준 중위소득은 뭐냐? 제가 아까 200만 원은 제가 임의로 설정한 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를 합니다.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이요. 그래서 고시된 금액이 있어요. 1인 가구 기준 얼마, 2인 가구 기준 얼마, 3인 가구 기준 얼마, 4인 가구 기준 얼마. 그 금액을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어떤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원리, 이런 걸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낫죠, 그렇죠? 이제 조금 지나니까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덜 막막하죠. 급여의 기본 원칙. 자, 천천히 갈게요.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자, 급여의 기본 원칙, 목차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나왔고, 이제 급여의 기본 원칙.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급여를 갖다가 무작정 이렇게 무한대로 막 최저 생활이 아니라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지, 최대로 인정을 해주면은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도덕적 해이. 그래서 어떤 자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급여에 기대서 이제 거기에 의존하려는 이러한 어떤 성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급여의 기본 원칙은 뭐라고 돼 있다?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런 거예요. 어떤 최저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거지, 이걸 최대로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급여의 기준 또 나오고 있죠. 제가 방금 얘기한 게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뭐다?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 이게 최저 생활.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급여의 종류는 뭐가 있었다? 우리 앞에 했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런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에 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급되고 있죠. 보장기관은 급여를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다.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오고 있네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는요, 참고로 주거급여입니다. 그 다음에 12조의 3은 의료급여예요. 의료급여.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해서 주거의 종류를 먼저 언급했는지 아시겠죠?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미리 키워드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게 막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요 정도 따라오실 수 있으시면은 되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무리 없으시면은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정리한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나옵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자라면 본인이 임신 중이거나 하고 남자라면은 이제 배우자가 임신 중이겠죠.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를 얘기하죠. 배우자의 부모님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이런 급여를 받게 되면 수급자가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밑에 박스 내용은 방금 공부한 거랑 방금 제가 읽은 거랑 대동소이하니까 요 지금 볼드체 있는 거 요거 지금 제가 읽은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최저 보장 수준의 결정 등. 자, 최저 보장 수준의 결정 등.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그래서 급여의 종류 7가지 있었잖아요.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그러니까 뭐 국무회의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공표 내용까지 다 공부하진 않지만 이런 업무가 실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해서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아까 얘기한 제가 뭐 기준 중위소득 200만 원이다. 이거 제가 그냥 임의로 설정했죠. 이 내용 한번 볼게요.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월급쟁이, 소위 말해서 월급쟁이 등의 소득, 사업소득, 뭐 농업이나 임업이나 기타 무슨 도매업, 소매업 이런 장사하는 분들, 재산소득은 대표적으로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필기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핵심 키워드만 적어둘게요. 재산소득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소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이전소득은 무상, 내 어떤 그 노동력 제공 없이 무상으로 받는 그런 소득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연금입니다. 자,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그래서 1인 가구 기준 얼마, 2인 가구 기준 얼마, 뭐 3인 가구 기준 얼마, 4인 가구 기준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고시를 한다고 했죠. 그 밖에 가구 규모별 소득 수준의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래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소득 인정액의 산정. 자, 소득 인정액은요, 키워드가 이거예요. 이게 지금은 전산 다 이제 그 온라인에서 조회가 됩니다. 소득 인정액 이렇게 내 근로소득 얼마, 뭐 사업소득 있으면 사업소득 얼마, 그 다음에 뭐 이전소득 얼마 이런 게 다 입력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그 목록들이 있어요. 재산, 뭐 건물, 뭐 토지, 자동차 뭐 이런 게 목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입력하면 다 산정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측정 산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걸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 산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소득 인정액은요, 소득 인정액이 뭐냐? 요거는 지금 나오게 될 이제 두 내용인데,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환산하는 방법들이 따로 다 있는데 그걸 여기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루지는 않고 내용만 좀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소득 인정액의 산정. 자, 첫 번째 나오고 있죠.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다음의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러한 소득을 합한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유인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그래서 요 소득평가액을 얘기하고 있고, 이어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과 요걸 합친 게 소득 인정액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소득 인정액 검색하시면 모의계산이라고 있어요. 이걸 해보시면은 이제 내가 어떤 급여에 있어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다? 소득 인정액은 결국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거다. 개별 가구의 재산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소득 환산율은 참고로 연 4%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산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0.04예요.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뭐 일반 재산, 뭐 금융 재산, 자동차. 자, 실제 소득이란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실제 소득.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이에요. 근로의 제공. 그러니까 우리 회사 생활하면서 얻는 소득. 사업소득은 체크합니다.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뭐 제조업, 그 밖에 사업에서 얻는 소득, 그러니까 장사.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지금 연금소득이 재산소득에도 나오고 이전소득에도 나오는데, 자, 보세요. 재산소득에서 나오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근데 이전소득에서는요, 그 제일 끝부분 보세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에서 뭐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등등, 제가 말한 아까 연금은 이 국민연금 이런 연금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에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거 체크해 둘게요. 퇴직금, 뭐 현상금, 보상금,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그 다음에 보육, 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품. 자, 요 정도 체크하시고 뒷부분은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급여의 종류와 방법, 자활 지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급여의 종류까지 좀 정리해 놓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시간이 수월합니다. 키워드 정리 좀 할게요. 자,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급여의 종류. 자, 먼저 생계급여부터 정리할게요. 키워드만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키워드 정리해두고 다음 시간에 그 해당 내용을 보시면은 거의 이제 어느 정도 그 체화가 될 겁니다. 체득이 될 거예요. 생계급여. 요거는 뭘 급여하는 거냐? 의복, 음식물, 연료비. 요게 키워드입니다. 요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주거급여. 자, 주거급여는 임차료. 그 다음에 시설 보수 같은 것도 시설 보수하잖아요. 그거를 법적으로 수선 유지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가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무슨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하는 거. 이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육급여가 있죠. 요거는 뭐 입학금이라든가 뭐 수업료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뭐 학용품비. 자, 그 다음에 해산급여. 이건 출산을 얘기하죠. 조기 출산을 한다거나 조산. 그다음 분만. 자, 분만에 필요한 조치나 보호.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장제급여는요. 언제? 사망했을 때 누군가가. 장례, 우리가 장례 치른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화장하거나 뭐 매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 그 다음에 자활급여. 자활급여는요, 뭐 창업자금 지원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뭐 직업훈련 뭐 이런 거.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됐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여기 급여가 빠졌네요. 그죠? 자활급여. 오늘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 여기서 파생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누구냐, 기준 중위소득의 몇 가지냐, 그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느냐, 그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사실상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앞에 걸 한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 아까 얘기했죠.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은 뭘 급여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지금 생계급여 나오고 있죠.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조금 어려워요. 오늘 아무래도 이게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용어가 전혀 생소하죠. 전혀 생소하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앞으로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